한 주간의 뜨거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냉철하게 부동산 이슈를 분석해주는 분이죠.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부동산 이슈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 현장 다니시면서 부동산 시장 이렇게 달라지는 점 한 주간 느끼셨습니까? 이번 주도 굉장히 정신없었죠. 워낙 발표도 많이 됐고요. 예. GTX D 노선 또 무산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가지고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GTX-D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뜨거운 부동산 시장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입니다. 특히 GTX-D 노선 축소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GTX-D 노선이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자 수도권 서부 지역, 강동구 등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영상을 보고 나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철도망 구축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대전과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 광역 철도망이 대폭 확대된 반면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서부 광역 급행철도 GTX-D 노선은 지자체 제안보다 크게 축소됐습니다. 당초 김포에서 서울 남부를 통과해 하남까지 연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만 GTX가 들어섭니다. 사업 타당성과 비수도권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노선 말고 더 규모가 큰 노선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여러 대안을 저희 연구진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라든지 수도권 지방 간 투자 균형, 그다음에 기존 노선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초 강남 연결을 제안했던 인천과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자체 용역까지 벌이며 GTX-D 노선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강동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동구는 즉각 강동 경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부천에서 강남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된다며 급행철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자체 용역 결과를 무시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강동구의 어느 역으로 가든지 간에 1.0이 넘어서 경제적 타당성까지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지금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는 그런 구간을 확정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 강동구는 서울 남부지자체와 연대해 노선이 최종 확정되는 6월까지 노선 유치를 건의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강남 연장 검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노선 결과 향방에 지역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GTX-D 노선 발표 후에 논란이 큽니다. 네. GTX인 줄 알았는데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는 김부선이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강동, 하남, 김포, 인천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물론 교통 편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굉장히 영향이 크죠. 이게 김포 예를 들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교통이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예. GTX-D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연히 되는 분위기였어요.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한 2달 동안 집값이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5억 원 정도 하는 집값이 6억 5천, 7억까지 이제 막 급등한 상황에서 갑자기 무산이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멘붕, 정신적인 혼란이 올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강동구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강남 4구자라고 하잖아요. 강남 4구인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에서 서초 강남구로 나가려고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 차를 타도 오래 걸리고요. 지하철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강남 연결이 거의 수건 사업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예상과 완전 다르게 당연히 연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산이 돼버리고 말도 안 되게 김포에서 부천까지 연결이 되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집값, 당장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니까 지역 주민들은 부동산이 민감하잖아요. 아무래도 예. 집값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고 지자체장들은 내년에 또 재보선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자치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이런 GTX-D 노선을 포함한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 이후에 울상인 지역도 있지만 조용히 미소 짓는 지역도 있는데요. 신분당선이 용산을 지나 고향 삼송까지 연결되고 위례 신사선도 확정됐습니다. 이번 발표로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김부선 라인 빼고는 지금 다 호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데 강동구나 부천,
부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우상인 지역들이고요. 나머지 지역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양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신분 당선이 연장이 됩니다. 이미 예상은 됐었어요. 이미 연장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이번에 거의 뭐 도장을 찍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 호재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신분 당선 같은 경우는 현재 광교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남부축은. 근데 그게 호매실까지 계획이었는데 이번 발표로 호매실에서 화성 봉담 지역까지 또 연장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화성 봉담 지역들은 대형 개발 호재를 또 맞이한 부분이 있고요. 분당선 같은 경우는 또 용인 기흥에서 오산으로 연결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산시 같은 경우도 뜻하지 않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들은 대형 개발 호재가 되거든요. 오히려 강남 같은 경우는 노선에 한 개, 두 개 더 지나다닌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들, 뭐 파주라든지 남양주 별내 쪽도 이번에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곽 지역들,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들은 뭐 제 생각에는 대형 개발 호재를 맞았다. 물론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5년, 10년이 걸려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도 이미 10년 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 착공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만큼 뭐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실제로 이 4차 국가철도망 발표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좀 가격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었습니까? 당연히 뭐 기대감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부동산 가치를 설명할 때 이제 뭐 현재 가치도 중요하고 시장 가치도 중요하지만 기대감, 미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기다리면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어야 우리가 투자를 하지 기다려도 좋아질 것 같지 않으면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큰 개발 호재, 기대감을 줬다는 면에서는 안 그래도 최근에 저금리 유동성에 집값이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정부 정책이 약간 이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는 부분이 이게 자꾸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안 그래도 이제 집값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물론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이런 개발 호재가 발표되게 되면 오산이라든지 화성 봉담, 뭐 고양, 파주, 남양주 이런 외곽 지역들이 기대감 때문에 덜썩일 수밖에 없고요. 급매물은 당연히 안 나오겠고 집 가진 사람들은 호가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서울 재건축 이슈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한 주간 서울 부동산 동향은 어땠습니까? 재건축 시장도 들썩들썩하죠. 계속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구청장들 25개 구청장들하고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화상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재산세 감면도 이야기했고요. 또 안전진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있습니다. 송파구에 아시아 선수촌이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면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체계적인 개발 계획을 이렇게 확정을 짓는 건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압구정, 뭐 용산, 뭐 이런 목동, 상계동 이런 지역들이 이제 굉장히 언급이 됐는데 이런 지역들은 원래 계획이 있었거든요. 정비 계획,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서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개발하라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타당성, 뭐 층고 제한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사업성이 안 나와서 조합에서 못 하고 있었던 지역이고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는 구역 지정도 안 된 생각지도 않은 지역이었는데 오세훈 시장께서 체계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지구 단위 계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를 하겠다라고 이제 시장 안정의 시그널은 줬지만 또 일각에서는 굉장한 기대감을 주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기대감이 더 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에 묶였는데도 시장 반응은 1년 후에 개발이 되지 않느냐.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는 왜곡 인지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구역 지정 전에 좀 거래량이 급등하게 되고 신고가 행진이 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보면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한꺼번에 폭발돼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은 규제 완화에 굉장히 목말라 있었죠.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계속 규제를 강화했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생각을 해보면 10년 동안 계속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개발 사업에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거여 새마을 구역만 보더라도 2014년도에 34% 주민 동의를 받아서 구역 해제를 시켰는데 이번에 다행히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들어갔지만 많은 구역들이 해제가 됐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규제 완화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아시아 선수촌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 있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서울시 의회라든지 국토부 협조가 필요한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렇게 용적률 상향이 아니라 용도 지역 전환 그러니까
종상향을 시켜주겠다는 것이거든요.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이런 시그널을 또 주고 있어서 제 생각보다는 1년 정도 좀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공격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어서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뭐 기대감은 당연히 커지게 되고요. 급매물이 나오거나 시장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약해 보입니다. 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도 그렇지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현 정부 들어서만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동산 정책들이 투기에 불을 붙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동안 부동산 정책으로 나타났었던 여러 풍선 효과들이 있었는데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풍선 효과 많이 생겼었죠. 문재인 정부 이제 2017년 네. 우리가 이제 출범할 때로 돌아가게 되면 8.2 대책이 발표가 됐거든요. 8.2 대책이 발표가 되니까 강남 집값을 잡았어야 되는데 대책이 발표되니까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 되니까 오히려 정부가 더 좋은 지역을 알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강남이 난리가 났었고요. 2018년도로 이제 또 1년 더 넘어가면 9.13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9.13 대책이 발표가 되니까 강남을 또 규제를 하니까 이번에는 마용성 지역으로 또 규제가 또 확산이 됐고요. 자, 이제 2019년으로 넘어가서 12.16 대책이 발표가 되니까 이번에 또 지방으로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풍선 효과. 이제 작년 2020년에는 7.10 대책인가요? 또 나왔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번에는 중소형 아파트들, 저가 아파트들, 9억 이하 아파트들이 또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시장 투자 심리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해야지 끊임없는 풍선 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런 규제 정책들이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을 더욱 높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LH 사건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서울 부동산 정책의 변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변화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미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여당이 졌잖아요. 그래서 덩 떠밀리다시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고요. 그나마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규제들을 빨리 완화해 주면 괜찮은데 지금 여당 내에서도 입장 조율이 안 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후순위로 밀렸고 지금 대출 규제를 먼저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게 무주택자들,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좀 더 주겠다는 것인데 이제 언론 뉴스만 바라보면 대출 규제만 나오고 규제 완화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대출을 또 풀어주나? 이런 잘못된 시그널 왜곡 인지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뒤늦었고요. 지금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 안정에는 더 도움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정부 여당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을 해서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여당 후보들도 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 안정에는 좀 반대의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이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자, 문제는 1년 임기에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부동산의 공치고는 너무 크고 무겁다는 겁니다. 네네. 뭐 공시가격 결정권,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완화 등등 서울시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계속 혼란스러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분간에 있는 혼란이 이제 좀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이 혼란이 부정의 혼란이 아니라 지금 긍정의 혼란으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긍정이란 게 주택시장 안정에서 보면 부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꺾이거나 급매물이 나오거나 투자 심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더 커지고 있어요. 뭐 지구 단위 계획도 하겠다라고 하고 여의도도 마스터 개발을 다시 하겠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이 이렇게 큰 영향을 준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쏘아 올린 공이 너무 뜨거워서 정부 여당에서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요. 내년에 또 대선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한 달, 2달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년 대선까지 계속 이 뜨거운 공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이 성난 부동산 민심이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많은 시민, 국민들이 만족하는 부동산 정책은 언제쯤 나올까요? 자,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